부산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장인들 사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근무 방식, 바로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워케이션입니다. 최근 지자체마다 지역 경기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 등 다양한 기대로 워케이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부산시 역시 부산시만의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열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부산형 워케이션의 다양한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합니다. 부산 워케이션 운영의 중심축이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혜영 TFT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이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코로나19 이후에 유행이 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워케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단순한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넘어서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무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사실상 일과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이제 그런 걸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워케이션이 최근에서야 직장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워케이션이 기업들의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복지 혜택, 또 그런 인식 변화 등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근무 형태는 하나의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주로 많았는데요. 워케이션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그리고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그리고 휴가를 이제 근무 시간 이후로는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 하나의 복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산에 워케이션 거점센터와 위성센터가 개소해서 전국적인 화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성센터나 거점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거점센터와 위성센터의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네, 거점센터는 부산역 옆에 있는 아스티 호텔 24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워케이션이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과 아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센터이고요. 만약에 워케이션을 하러 내려오시는 경우에는 거점센터에 첫걸음을 하셔서 제일 먼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현재 영도구, 금정구에 3개 센터를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그 구에 맞는 안내와 홍보를 위성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는 3번째로 개소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워케이션 사업을 부산시에서 시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배경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워케이션을 도입할 때쯤 송정의 서포홀릭에서 워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처럼 부산의 송정에서도 서핑을 하고 난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으로 함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착안을 해서 부산의 관광 자원이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면 어느 도시보다 워케이션을 좀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워케이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워케이션의 장점은 근무 시간이 자유롭고 그리고 좋은 뷰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의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께서는 이 워케이션을 실천하고 계실까요? 저는 워케이션을 담당을 하지만 사실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점센터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좋은 북한 뷰를 바라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노트북으로 일을 할 때는 저도 능률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점센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관광특구로 잘 알려진 이 해운대를 거점센터로 했을 것 같지만 사실 현재는 이 동구에 거점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워케이션을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해운대에 하면 가장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업의 첫 출발은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산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영도구, 서구, 동구가 지정되어 있고요. 관심 지역으로 중구, 금정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문제를 부산시에서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대책으로 워케이션이라는 사업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5개 구에 대한 워케이션을 활성화를 해보자.
그래서 인구 유입이 많은 해운대, 강안리, 송정보다는 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5개 구에 저희가 시작을 하려고 했고요.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그 구의 생활 인구를 많이 증가를 시킨다고 하면 그런 이 인구 감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발을 해서 저희가 부산역에 있는 동구에 겁전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네, 팀장님 조금 전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생활인구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생활인구는 관광이나 업무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방문해서 체류하는 사람들을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활인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정주인구를 생활인구 5명이 같은 소비를 일으킨다고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해운대나 광안리 이쪽에 거점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은 이제 동구에 위치를 했고요. 네. 그 바람대로 뭔가 괜찮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을까요? 네,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커피를 한 잔 할 수도 있고 이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점센터 근처에 있는 커피숍이나 식당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전국에서 3번째 워케이션 사업 도시인데요.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형으로 뭔가 특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산만의 차별성 뭐가 있을까요? 네,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제주도, 강원도에서는 워낙 워케이션을 활용해서 브랜드를 잘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부산은 어떤 부분을 특화를 해야 할까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하였습니다. 근데 부산은 일단 제2의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 다음으로 인재나 기술이나 그리고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는 관광보다는 비즈니스형 워케이션을 일단 특화해서 해보자. 그리고 관광은 당연히 옵션으로 제공을 하는 형태의 워케이션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을 통해서 부산에서 비즈니스를 체험을 하고 기업의 지사 설립 또는 크게는 기업의 이전까지도 유치를 하겠다는 게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네, 부산만의 장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부산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째이지 않습니까? 네. 보통 첫 번째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3번째라고 하면은 조금 늦은 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3번째라서 또 좋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먼저 워케이션을 시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사실 장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행해서 먼저 워케이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제 리뷰라던가 또는 단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개선해서 조금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워케이션의 시작은 센터 개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기업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는 기업에 대한 홍보는 팸투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또는 책임자를 섭외하여 팸투어를 진행을 해서 워케이션 센터 및 사업 소개를 하여 그 기업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을 해주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리모트 워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리모트 워크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는 기업은 워케이션과도 비슷하게 도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의 사업의 주 대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현재 워케이션을 많은 기업과 이용객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워케이션 예약 상황은 어떤지 또 이용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워케이션은 저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사전 신청자가 약 300명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지금 서울 소재의 기업 임직원 100명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거점센터의 북항뷰와 초량 도시뷰를 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뷰를 제외한 또 다른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없었나요?
네, 사실은 저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한국 사람들은 워케이션에 필요한 딱 세 가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뷰, 노트북, 커피.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소박하지만 이 세 개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워케이션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점 센터에도 당연히 커피나 이런 부분들도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좋은 뷰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뷰와 또 맛있는 간식이 함께하는 워케이션 공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반응이 좋은 혜택은 간식이었을까요? 가장 좋은 혜택은 사실상 숙박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제 내려와서 5일 이상을 머무르셔야 되기 때문에 개인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는 숙박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숙박 바우처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숙박권도 제공이 되고 좋은 공간도 제공이 되고 간식도 제공이 되고 참 워케이션이 저도 꼭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워케이션 사업 성공으로 인구 유입에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과 삶을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쫓아서 부산이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무르게 되거나 아니면 부산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올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크게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도 분명한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워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워케이션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저는 사실 스타트업에게 이 워케이션 사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사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도시인 부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미리 워케이션을 한번 통해서 부산의 비즈니스 환경을 한번 탐색해보고 정말 비즈니스 환경이 좋다고 하면 부산의 지사 설립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스타트 기업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일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수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 및 유망한 기업이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해운대 지역으로 워케이션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 내에서도 워케이션 수요나 이 성장에 있어 균형 발전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조율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해운대 지역은 누구나 부산에 오시면 머무르고 싶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광 바우처를 통해서 해운대 지역의 관광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인구 감소 지역인 5개 구 내에서 생활 인구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점 센터 및 위성센터가 구축되어 있는 5개 구에 대해서 5개 구에서만 숙박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요약하자면 워케이션을 오셔서 5개 구 안에서 일하시고 숙박을 하시고 관광 바우처를 통해서 그 외 지역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네, 앞서 숙박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관광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알지 못했거든요. 이 관광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관광 바우처는 부산에 있는 시티 투어 버스나 아니면 엑스터 스카이라 전망대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서 저희 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광 바우처 형태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워케이션 사업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효과도 기대가 되긴 하지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게 사실이거든요. 목표하는 경제적 지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목표하는 경제적 지표는 숙박, 교통, 식음료 등 직접 소비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생산 유발 효과 등을 통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지표도 저희가 산출해낼 예정입니다. 네, 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경제적인 지표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워케이션을 하고 돌아가셨던 분이 적어준 리뷰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분이 부산에 오셔서 쇼핑을 하셨는지 22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하고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직접 소비 효과라고 해서 그 돈을 부산에 쓰고 간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소비 효과로 일단 도출을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한 또 파급 효과 또한 산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서는 사실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되어 있고 쇼핑하기도 굉장히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네. 타 지역에도 이 워케이션 하는 곳이 있고 부산에도 있는데 지금 현재 워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부산에 와서 워케이션을 즐겨라 라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팀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산은 관광과 문화를 같이 즐길 수 있는 몇 없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워케이션을 하러 오실 경우에는 워케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의 워케이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도 잘 되어 있고 문화도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워케이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워케이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올해는 워케이션 사업의 활성화 및 확장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과 제일 가까이 있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워케이션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글로벌로 확장시켜서 부산을 그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도 워케이션을 참여를 해보셨을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워케이션을 참여했을 때와 워케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생활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워케이션을 하고 있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사실은 집중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장소를 이동해서 좋은 뷰와 그리고 좀 자유로운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능률이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워케이션이 보통 기업 단체로 많이 신청이 진행이 되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인 기업 또 혹은 1인 스타트업 혹은 또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워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기업 단위의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제 1인 기업이나 1인 스타트업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들도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업들처럼 워케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반인 분들은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기업 단위의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방송을 보시는 직장인들이나 이 기업 관계자들이라면 부산 워케이션 신청 방법이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알려주시죠. 네, 워케이션은 저희 부산형 워케이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청 이후에 안내를 드리는 연락이 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워케이션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 팀장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워케이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워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부산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2002년 모 카드 광고에서 내놓은 이 문구는 2002 한일 월드컵만큼이나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당시 주 5일제 근무와 주말 여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대변해 줍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는 워케이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그 중심에 부산형 워케이션이 깊고 넓게 뿌리를 내려서 국내외 많은 분들이 부산을 일상처럼 즐기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공식 홈페이지 헬로티비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